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 수요일 시장 또 길을 묻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도체와 바이오가 이제 확연하게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뭐 급락이나 사실 바이오들도 제가 어제 보니까 뭐 망가지고 이런 추세적으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신라젠이 좀 네. 상대적으로 많이 예. 뭐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그러게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셀트리온 흔들리는 그러게요. 거는 훨씬 작죠. 어쨌든 뭐 반도체 바이오가 쉬는 구간에 이제 대안주 얘기를 쭉 그동안 해오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안주가 어제 같은 경우 철강, 통신 이런 게 또 올라왔는데요. 대안주가 이제 소위 대안주로서 시세 강도와 그 기간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걸 좀 예측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먼저 이 종목 얘기는 다음 코너에서 하도록 하고 시장 얘기부터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딱 주무시고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미국 증시. 네, 미증시 결과서부터 네. 보십니다. 예. 세상이 편해져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 저 한참 이제 영업할 때는 이 뭐 경제방송 맞아요. 밤에 틀어가지고 네. 밑에 티커 지나가는 거 보고 그랬었던 네. 기억이 납니다. 많이 편해졌죠. 근데 요즘 미증시 보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시작할 땐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왜 끝날 때 보면 이게 자꾸 파란색이지? 요 며칠 이제 이 연속적으로 파란색이 좀 찍히다 보니까 탄성이 실현 욕구가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네. 탄성이 좀 많이 떨어졌구나 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 없는 하락이나 이유 없는 네. 상승은 없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버블이라는 단어는 사실 증권쟁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강세장 나올 때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강세장은 뭐 우려의 벽을 타고 오른다. 네,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른다. 네, 뭐 이런 얘기들로 항상 주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내가 사고 있는 주가가 버블이 끼어 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기 마련이죠. 근데 이게 그 당시엔 몰라요. 뭘 모르냐 하면 내가 지금 소위 버블이라는 거를 매수한다 하더라도 이게 주먹만한 버블인지 뭐 몸통만한 버블인지 뭐 빙산만한 버블인지 이걸 그때는 몰라요.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큰 버블이었구나. 그때는 좀 더 올라타도 되는 뭐 버블이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의 의사결정이 지나고 나서 나오는 거지 그때는 모릅니다. 근데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 뭐 미증시도 며칠째 계속 파란불을 이제 조금씩 보여주다 보니까 이 얘기들을 많이 해요. 조삼모사식 발언이 될지 몰라도 지금 세제 개편안 가운데 상하원 통과시킨 안이 다르니까 절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제가 밑줄 친 부분에 이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야, 내년서부터 20% 반영할래. 내후년서부터 20% 반영할래.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내년부터 20%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이 정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도 제가 줄을 그어놨습니다만 S&P 기준 EPS 10% 상향 요인이에요. 법인세 인하가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가에 녹여놨는데 이걸 내년서부터 안 해주면은 지금 소위 말해서 반영시킨 이 부분을 기대감으로 1년 더 끌고 가고 현실화시키는 거는 내후년이란 얘기가 돼버리니까 상원 안으로 통과가 될 경우에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더 올라갈 수 있게 일명 버블을 선호하는 선호도를 좀 만들어다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에서도 밸류에이션 높은 쪽들이 먼저 좀 들싹들싹 뭐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그래서 최근 증시, 뭐 미증시 좀 속도가 떨어졌는데 아마 이 부분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로 넘어오기 전에 이 페이지 어제도 제가 비슷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대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뭐 참 역설적이게도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는 안 되고 마이크론은 된대요, 자꾸. 그러니까 이 디램은 상대적으로 괜찮고 낸드는 좀 불안합니다라는 시각을 밝혔기 때문에 지난번에 삼성전자 280 의견 줄 때도 한 2, 3일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색채를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IT 최근 들어서 속도가 눈에 현격하게 떨어진 거 보이실 거예요. 부러졌다가 아니고 예전에 그 탄성을 못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처럼 BIT가 시가총액 최상단 이 반도체에서 멈춰선 탄력 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는 삼성전자 안 가면 지수가 안 됐었는데 요즘은 삼성전자가 좀 쉬어도 그제도 오르고 어제도 오르고 이런 그림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요즘 BIT 부분 말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그 색채에 조금 더 관심이 모일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얘기해 주셨고 시장은 대안주를 찾아서 가고 있으니까 대안주 얘기 좀 더 하면서요. 최근의 이슈들 또 포트폴리오 한번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투 유니버스 보여드리면서 예. 내년 시장 전체적인 순위 가이드가 11%대 올라오는데 반도체는 9% 정도 올라오고 이 시장 가이드보다 높게 올라오는 쪽, 뭐 자동차, 뭐 정유, 철강, 뭐 화장품, 뭐 호텔 레저, 뭐 유통, 뭐 이런 부분들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대안주로 쭉 풀어서 끌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시장 한번 보세요. 어제 시장에서도 뭐 그제도 마찬가지였고 뭐 화장품 다시 또 뭐 굉장히 의미 있는 기술적 돌파들을 보이기 시작하죠. 요즘 뭐 신세계 주가 뭐 이런 거 보신 분들 다들 공감하실 거고 뭐 그거 말고도 뭐 자동차도 굉장히 좋은 시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보면 뭐 철강, 예. 포스코가 신고가 찍는 시장이에요. 뭐 거기에 대해 저는 뭐 현대제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이라든지 뭐 통신도 예. 그런 상황이고 잘 뒤돌아보시면은 잘 나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쪽은 시장에서 이 매물 소위 말해서 이 내다 던지는 물건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작다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1.6조 외국인들이 내다 파는 시장에서 삼성전자에만 1.1조를 던졌으니까 다른 종목 쪽으로는 매도가 굉장히 좀 현격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IT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내년에 중국인이 인바운드로 봤을 때 뭐 몇 퍼센트 늘어날 거다, 몇 퍼센트 늘어날 거다. 이런 부분들 뭐 리포트도 많이 읽으시고 기사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거기까지 힘들게 가지 않아도 돼요. 얼마만큼 늘어날지는 그 애널리스트나 그 기자의 시각이 좀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냥 팩트만 보면 2차적으로 여기서 한 번 더 찌그러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옆으로 눕거나 뭐 완만한 기울기로 증가한다라고 해도 올해 같은 반토막 데이터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플러스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면세점은 반토막 난 데이터도 굉장히 잘 버텼는데 여기서 플러스 값 나오면 더 잘 버티겠네? 라는 상상이 가능할 거고. 그래서 이제 기저효과. 그럼요. 기저를 얘기하고 있는 자동차도 그랬고 사드 피해주들도 기저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컨셉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인 입국자 수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금 뭐 반토막 이상에서 반토막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개선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이 감소의 정도가 줄고 있어요라는 거지 플러스 값 이상으로 이렇게 뛰어 올라왔어요. 이건 지금 아니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이런 그림들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의문을 두지 않아도 내년에 이 기울기가 그대로 이 숫자가 옆으로 누워버려도 이때 대비해서는 높아진 기저를 반영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아침 방송에서 지난 주말 뉴스 보니까 정말 간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 한 30분 정도가 들어오는 사진을 봤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날 화장품 주식들이는 이거 얼마나 강했어요. 그래서 이런 유의 분위기도 소위 과거에 바이오만 날아가고 삼성전자만 날아가는 장에서는 이런 그림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지금은 꽤 많이 본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걸어오겠어요? 중국인들이. 걸어오겠냐고요. 네. 비행기 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유가 오를 만큼 몰랐고 환율 여기서 크게 튀기 어렵고 그러면 대한항공 같은 거는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제안 포트에도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어제 상당히 의미 있게 올라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행주는 좀 그럼 이미 좀 선반영 되나요? 그럼요. 여행주는 가격이 그렇죠. 이 항공주들하고는 레벨이 다르죠. 그리고 이 그림 한번 보시게 되면 올해서부터는 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요. 현격한 변화가 있죠. 이제까지는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돈을 비슷하게 벌어도 순이익으로 보면 계속 돈이 까졌어요. 돈 먹는 하마가 버티고 있었잖아요. 한진해운이라는 이 부담이 버티고 있었지만 이제 없죠. 예, 돈 먹는 하마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순익단으로도 플러스가 잡히는 거고 EPS의 개선을 보이는 첫 해입니다. 그래서 뭐 기다려 봄직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요즘 자동차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님 뭘 봐서? 아니, 자동차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다른 스트레티스트나 오시면 이제 꼭 여쭤봐요. 자동차 얘기 많이 하시는데 어떠세요? 그러면 글쎄요. 조금 네. 반신반의해요. 그러니까 예. 님 뭘 봐서 네. 다 안 좋다는데 니만 좋다 그러노? 뭐 이런 네. 시각이 굉장히 많죠. 그런 시각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예. 이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데이터 얘기를 자꾸 해요. YOY로 봐라. 10%씩 찌그러지는데 이게 좋냐? 안 좋죠. 주가 보면 알잖아요. 지금 저 주가 레벨이 좋은 레벨을 반영하고 있는 주가가 아니잖아요. 이미 우린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올해 망가져 있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망가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굳이 YOY 값으로 계속 보냐는 거죠. 바닥을 바닥에서 개선 시그널을 잡는 건 MOM 값을 봐야죠. 전월 대비 늘었냐 줄었냐 기울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 데이터는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으니까 주가가 이미 박살이 나 있는 건데. 월간 비교로 좀 더 짧게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선되는 추이를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YOY 값을 보는 게 아니고 이 MOM 값을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숫자로 쓰여져 있으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실 테니 이 그래프를 보여드릴 텐데 이 그려진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을 보시면 돼요. 17년도 추이를 보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7월 저점 찍고 튀어오른 게 현대차 해외 공정 출고량이고요. 기아차 뭐 4월 뭐 바닥 찍고 7월 뭐 한 번 더 감소 보인 이후에 개선 보인 게 최근 추이고요. 특히 중국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4, 5, 6 바닥 찍고 개선 찍은 게 지금 현 주소고 여기도 보는 것처럼 3, 4, 5, 6, 7 뭐 계속 낮은 자리에서 머물다가 개선 나오기 시작한 게 최근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YOY 값 망가진 거 다 알고 있는데 뭐 새삼스럽게 그걸 보면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5년 만에 증익을 올해 기저를 통해서 5년 만에 증익을 예상하는 내년 이 자동차 업종 어닝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어닝 바닥 이전에 나타나는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개선을 보이고 있는 이 추이를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현대제철과 포스코 신고가인데 이 차이는 네 현대차 그룹이지라는 부분이 부담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담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0.5배짜리 PBR이 0.7배까지만 가면 주가 상승률로는 40%입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통신주 부진하다라고 읽으신 분들은 최근에 차트 안 보신 분들이에요. 요즘 SKT나 LG U+나 뭐 이런 부분들 차트 보시면은 뭐 굉장히 우호적이죠. 그리고 5G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3G 쓰다가 4G 써봤고 2G 쓰다가 3G 써봤고 이제 4G에서 5G로 넘어가는데 요금 비싸질 거다라는 부분에는 모두 다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2G 요금에 비해서 3G 요금이 얼마나 비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정부에서 들이밀고 있는 요금 인하 이슈는 뭐 주가에 녹을 만큼 녹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두산 인프라, 두산 밥켓, 예. 두산 중공업 어제 두산자 들어간 건 다 난리였어요. 네. 두산하면 우리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사실 굴삭기입니다. 네, 그래서 굴삭기 데이터 보게 되면 중국의 내수 판매 데이터가 반전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미 중국향 수출은 늘고 있었던 거고 여기 중국의 굴삭기 부분과 두산 인프라코어 수출 이 부분은 또 맞아떨어집니다. 조금 더 개선을 보이면 더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뭐 굴삭기 가지고 밥 떠먹진 않잖아요. 네, 땅 팔 때 쓰는 거고 경기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경기론에 대해서도 굳이 태클 걸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IT 속도 떨어졌다 그래서 에이 다 끝났어 이렇게 보는 시장 분위기 예. 절대 아니다. 뭐 BIT 쪽에서 재밌는 주식들이 워낙 많고 특히 어제 상승수 굉장히 많았잖아요. 아직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IT와 반도체 그리고 이 바이오 섹터가 아닌 쪽에서의 대안주 쪽 얘기를 오늘도 쭉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가는 게 사실 건강한 거죠. 뭐 2,000개 종목 가운데 몇 개만 가는 게 사실은 좀 왜곡된 시장이죠. 예. 자, 오늘 전략 한마디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마지막 한마디 할 때 그 전날 미증시가 밀려있는 상태에서 코멘트를 했으니까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오를 수 있어요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요. 어제 코스닥 시장은 워낙 바이오 쪽에서 많이 무너졌고 거래소 시장 분위기가 뭐 그걸 대변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미증시 속도 떨어진 부분을 일부의 종목을 반영하지만 일부의 종목들은 반영하지 않고 있고 미증시 쪽에서도 뭐 법인세 인하 관련된 가이드가 확정이 되고 나면 조금 더 시장에서 힘을 좀 얻을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시장이 굳이 불리할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장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 흐름 읽어봤습니다. 예, 어제 아침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전반적으로 영향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출발 자체가 분위기를 조금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장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